세상이 좋아지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넓고 깊어지는 건 바로 과학의 세계죠. 과학이라는 심해져에서 자유로 유영하는 기적의 스킨스쿠버, 화려함으로 이을자가 없는 인간 산호초.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 이슈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문자창을 이혜리와 공벌레로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네. 이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을 품은 뉴스. 오늘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시는데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좀 분주하게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공벌레처럼 정말 네. 열심히 취재도 다니고요. 네. 바쁜 일주일 보냈습니다. 아, 취재 말고 또 좋은 소식도 있다고. 네, 결혼을 이제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에 합니다. 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막,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오늘도 이혜리 기자님 등장, 미모가 열일하네요. 라고 유튜브에 이혜경 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도 또 역시나 고개를 숙이고만 계세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이혜리 기자님. 네, 스튜디오에서 보는 카메라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수줍은지. 그러게 네. 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죠. 제가 아마 막상 YTN 사이언스 스튜디오에 가면 또 이렇게 얼어 있을 건데, 네. 또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무대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춘곤증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커피냅이라는 아주 꿀팁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오늘이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라고요. 네, 맞아요. 확실히 낮 기온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나죠? 네. 근데 또 이맘때면 걱정되는 게, 날이 따뜻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이 깨끗한 날 언제까지 갈까? 미세먼지 좀 걱정되거든요. 맞아요. 저 미세먼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미숙아 출산율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에 뉴스하면서 이 기사를 봤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태아에 있는, 이제 복중에 있는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임신부보다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1.57배 높아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그 위험이 입증된 셈입니다. 모두 미세먼지가 유익한 사람은 없지만 임신부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 곳곳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미세먼지라는 이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네. 그대로 이 미세한 입자 크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미세먼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머리카락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데 네. 미세먼지의 경우 머리카락의 약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수준, 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서 약 3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입자가 호흡기나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 몸 어디든지 다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좀 진짜 무서운데, 막연하게 작다, 미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카락이랑 비교해 보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정말 손 쓸 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과연 정말 우리가 마신 미세먼지가 몸속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지 이런 걸 분석한 연구도 있거든요. 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네.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쥐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코를 통해 들어온 미세먼지가 이틀이 지나도 폐에 60% 남아 있었습니다. 네.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일부 문지는 간이나 신장과 같은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혹은 심지어 일주일 전에 마신 미세먼지가 아직도 몸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심각하고 어떻게 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세먼지 심할 때는 정말 하늘에서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비를 기원하는 노래들 들려주세요. 네. 이런 문자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미세먼지 대안으로 인공강우도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인공강우는 하늘에서 비를 만들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이른바 이를 구름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정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름에다가 화학물질을 뿌리는 건데요. 네. 비를 만드는 화학물질로는 뭐 요오드와 은이라는 것이 보통 쓰입니다. 이 구름 씨앗을 구름에다 다 이렇게 화학물질을 뿌려주면 씨앗 주변으로 작은 물방울들이 엉겨 붙으면서 인위적인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뭐 이건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고요. 1946년 미국에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그런 기술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들어본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시도할 때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실험에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2017년에 우선 이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9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5번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네. 나머지 4번의 경우에도 이 평균 강수량이 1mm 이하에 불과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있었던 인공강우 실험에서도 비가 기록되지 않으면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소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이제 1시간에 한 1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름 자체에 많은 수분이 좀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좀 건조한 구름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공강우 실험 이런 효과는 좀 기대해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래도 정말 이거밖에 대안이 없다면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나저나 지금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임미라님께서 이혜리 기자님 열혈 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저 오늘 아는 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미성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놀랍고 무섭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좀 뭐 마스크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당장은 좀 편리할 수 있어서 마스크 안 쓰고 나가기도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좀 귀찮아서 몇 네. 번 그냥 나가기도 했는데 이게 뭐 단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신체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습관은 꼭 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미미님도 이제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밖에 없다면 이거라도 지켜야죠. 지금 좀 불편한 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일주일 전에 마신 미세먼지도 우리 몸에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뭐 속설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내려간다. 네. 요거 사실인가요? 이게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해 가운데 하나죠. 잘못 네. 알려진 건데요. 기름진 음식, 뭐 삼겹살 비롯해서 이런 것들 먹으면 왠지 좀 씻겨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체내 미세먼지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대신에 물 좀 충분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러면 물은 좀 얼마나 좀 하루에 마셔야 할까요? 네, 이게 사람마다 적정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체중에다가 30에서 33을 곱한 숫자가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위는 밀리리터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체중이 뭐 60kg이다. 뭐 제 몸무게는 아닙니다. 예시인데 네. 6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30이나 33을 곱하면 1800에서 1980ml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1.8리터에서 약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정량이라는 겁니다. 네. 난 좀 계산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마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한꺼번에 다 마시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컵씩 수시로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적정한 물 섭취량이 본인의 체중의 30에서 33 정도를 곱한 그 물의 양을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위는 밀리리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한데 커피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커피가 이 물 섭취량에 포함이 될까요?
나는 커피 많이 마시니까 물에 좀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커피를 합산을 하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신 양 이상의 수분을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은 제외하고 순수 물의 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1.5리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보통 한 5.5잔, 그러니까 1.5리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마시는 걸로 우리 성인들이 하루 섭취량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커피도 좋고 뭐 음료도 좋고 좋지만 순수하게 좀 물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것이 훨씬 뭐 갈증 해소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커피를 마시면 수분은 오히려 같이 이뇨작용 때문에 빼나가서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점 또 오늘 확실히 알게 됐는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마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요. 네. 물을 마시면 놀랍게도 마신 물이 한 1분 정도 후면은 혈액에 도착을 하고요. 20분이면 두뇌를 포함해서 모든 신체에 도달하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더라고요. 네. 지금 마실 물을 미루지 말라. 지금 마실 물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들 하루에 1.5에서 1.8리터 정도가 성인 기준으로 물 섭취 권장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실 물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생각난 김에 한 컵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침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세계 물의 날이에요. 네. 잠시나마 좀 물의 소중함을 다 같이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신호준수님, 우리가 미세먼지 피해 1세대가 되는 건가요? 그러시고 또 이일영님, 이혜리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미세먼지가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기자님 목소리로 미세먼지가 날아간다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매일매일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아까 꼭 하고 싶으신 그 말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지금 마실 물을 미루지 말라.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한 잔씩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혜리 기자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함께 했는데요. 보내드리면서 이혜리의 닐리니 만보 띄워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